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네요. 자, 여기 아주 밀림 숲이죠, 그렇죠? 아주 눈이 시원하라고 선생님이 대본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부터 이제 조금씩 알아가 보도록 하지요. 대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혹은 이제 국제 어, NGO라고 해서 Non-Government Organization, 예,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 혹은 시민 조직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기구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에 큰 이제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엔이죠, 유엔. 자, 유엔은 국제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기본적인 목적이 국제 평화죠. 자, 그럼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도 개개인의 인권이 제대로 잘 확보가 되고, 예, 그 개개인이 인권적인 사항들을 잘 불편함 없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도 여러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의 인권을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긴다거나 박탈당한다거나 억압을 받는다면 내 자체가 평화롭지 않겠죠. 그죠? 그럼 개개인이 평화롭지 않은데 예, 개인이 속한 사회가 또 그렇게 평화로울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사회들이 서로 불편한데 그것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세계가 평화로울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유엔은 예, 국제 평화를 위해서도 예, 인권을 위한 기구들을 많이 두고요. 활동들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유엔의 인권 조직이 일단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그래요. 하나는 유엔 헌장에 근거한 조직. 유엔 헌장에 근거한 조직. 자, 헌장은 우리나라 헌법과 같은 것이니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인권의 근원적인 조직과 동시에 예, 공식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헌법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하지 않고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 법이 지향해야 될 방향성과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러니까 헌법 정신이고 그 밑에 헌법 정신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유엔 헌장에 근거한 조직들은 예, 포괄적인 아주 넓은 범위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되겠습니다만 유엔 총회 같은 데서도 인권의 문제를 다룹니다. 안전보장이사회도 우리가 이제 우선은 안전보장이사회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는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그 침략국을 응징해야 된다. 군사적인 조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래서 어느 한 사회가 예를 들어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같은 것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권을 개선하라는 권고안이 나올 가결될 정도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런 인권 문제도 다룬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인권 이해가 있고요. 그 밑에 또 인권 소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게 됩니다. 인권 고등 판무관 제도도 있고요. 우리가 유네스코라고 하는 거는 세계문화유산 뭐 이런 것으로 잘 알려진 문화나 교육이나 과학에 관계되는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인권을 위한 활동들도 합니다. 자, 그다음 국제노동기구는 당연히 노동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들을 다루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유엔 인권에 관계된 여러 조직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ILO 같은 것이 예, 국제노동기구고요. 예, 이거는 유엔 예, 휴먼 라이츠니까 유엔 인권 선언에 관계된 어떤 것일 거고요. 예, 유엔 개발 플랜 계획이고요. 유네스코이고요. 뭐 여기 많을 거예요. 예, 이거는 난민 기구고요. 유니세프가 있고 아동 보호 기구죠. 예, 이거는 마약에 관한 범죄에 관한 기구이고요. 여성 문제이고요. 여기는 식량 문제이고요. 이거는 건강, 예, WHO라고 해서 우리가 예, 세계보건기구 혹은 마약, 에이즈.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선 보면은 다른 문제, 예를 들어 질병이나 마약이나 뭐 여성 문제일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가치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예, 그렇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잘 확보할 것인가 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얘기하면 유엔 인권 조직은 우선 유엔 헌장에 근거한 조직들.
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세세한 규약에 근거한 조직. 이 규약, 이거는 조약 가입국에 한해서 명시된 내용만 다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에 유엔 헌장에 근거한 조직들이 아주 폭넓은 것들을 다룬다면 여기는 이제 규정된 바의 것들을 세세하게 다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엔은 주제별 인권 규약들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을 보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페이지 84쪽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회원국들을 통해서 동의를 하게 하지요. 그다음에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도 나오고 우리 그다음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여성 차별 철폐 협약도 가지고 뭐 고문 방지 협약도 가지고 아동 권리 협약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6개 규약에 근거해서 이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한 규약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인권 보호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세세한 것들을 다 외우고 뭐 기억해야 될 이유는 없다 하더라도 자, 이게 유엔 산하 정규적인 조직을 가지고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는 헌장에 근거한 조직이 있는가 하면 세세한 규약들을 통해서 그 회원국 당사국들의 어떤 규약 준수를 통해서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한 6개 정도의 규약이 있고 그 밑에 심의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슬슬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를 좀 보죠. 아, 여기 천장이 아주 멋있게 눈에 띄어요. 여기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유엔 보호 그렇죠. 산하 인권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뭔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산하 인권 기구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전 세계 인권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가장 포괄적인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백과사전 혹은 뭐 지식백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뒤져보면 혹은 정치학 사전 이런 것들 뒤져보면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 보조기관입니다. 유엔 총회 산하의 기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유엔 가입국. 당연히 우리나라 유엔 가입국이죠. 이 인권 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하고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기구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유엔 인권위원회가 있다가 이걸 개편보다 더 발전시켜서 2006년 6월에 새로이 출범하게 된 것이 유엔 인권이사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유엔 인권이사회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역별로 47개 이사국이 총회에서 설출이 된다 그래요. 우리도 한때 이사국으로 활동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아마 선출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사국은 이게 여기는 국가가 아주 대표가 되어서 활동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기는 3년이고요. 이사국들은 임기 중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 교과서에 보면은 보편 정례 검토 제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Universal Periodic Review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유엔 회원국 모두 지금 한 200개국 정도 되죠. 인권 사항을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개적이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4년마다 한 번씩 검토하고 판정하는 제도다. 그래서 인권 어떤 지수 같은 것들도 나오고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유엔 헌장에 근거한 총회 산하기구로서의 유엔 인권이사회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조금 넘어가도록 하죠. 자, 또 하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제도가 있어요. 자, 이건 1994년에 신설된 제도이고요. 자, 그다음 고등판무관 우리 교재에는 자이드라드 알 후세인이라고 이 사람이 나옵니다만 이 사람은 2018년에 임기가 끝났어요. 자, 지금 현재 칠레 분이신데 여성분이시죠. 미첼 바첼라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입니다. 자, 이건 인권 조직을 강화하고 인권 사무국을 감독하고
예, 각국 정부의 이제 인권에 관한 임무 수행과 예, 필요하다면 국제 협력을 위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유엔 기구들의 활동 가운데 인권 분야의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엔 고등 판무관이고요. 이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 부서 이걸 우리가 유엔 고등 판무관 사무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세계각국 인권보호와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요. 아, 제네바 좋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스위스는 이런 유엔 산하 기구들의 본부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품격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예, 제네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딱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도 가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한 번쯤 스위스를 이렇게 둘러보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밑에 산하 한 5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자, 국제인권 전문 기구가 설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졌대요. 자, 그런데 이 고등 판무관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왜 유엔 사무총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밑에 차장급 정도로 굉장히 유엔 사무총장 유엔을 총괄하는 총회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 사람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정도의 직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 세계 인권 문제에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또 다른 영어적 번역은 뭘까? 유엔 인권 최고 대표실이다. 자, 이게 오히려 조금 더 느낌이 파고죠, 그죠? 예,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그리고 그 판무관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예, 사무소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 자, 그다음 유엔 총회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유엔 총회에는요 주요 위원회가 한 6개 정도 있다 그래요. 이거 절대로 외울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유엔이 처음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생긴 국제기구다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그쵸 군사에 관한 어떤 의제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1위원회가 군사에 관계된 어떤 것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자, 제2위원회가 경제, 뭐 환경 이런 거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예, 제3위원회잖아요. 제3위원회는 사회적, 인도적, 예, 문화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자,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들의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유엔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세계 각 지역의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만약에 특별한 어떤 사안들이 뜨게 되면 예, 한시적이라는 말은 예, 기간을 두고 제한적으로 영구적인 기구는 아닌데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특정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북한 문제 같은 것들은 아주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라 대체적으로 좀 특별한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각지의 어떤 특별한 사안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특별 보고관을 임명하거나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고등판무관에게 조사 연구를 위임해서 그 결과에 따라 경제적,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경제적 제재 조치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들었던 거였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엔 총회가 가장 기본적인 유엔의 어떤 모든 전반적인 사안들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결 사항 중에 하나가 또한 인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다음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뭐예요? 예, 그렇죠. 에펠탑이잖아요. 그래서 에펠탑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프랑스 파리에 있죠. 자, 여기 선생님 옛날에 가봤는데, 유네스코 본부까지는 못 가봤네요. 자, 여기 유네스코 본부 건물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어요. 요 근처 어디선가 분명히 제가 어슬렁어슬렁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를 못 가본 것 같아요. 다른 데.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유네스코는 여러분 생각할 때, 교육, 뭐, 문화유산, 이런 이제 단어들이 아마 떠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육과 문화 정보 분야에서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런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인권 침해 관련된 지정서를 유네스코에 넣는다네요. 자, 그런 것들을 심의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예, 그 당사국, 인권 침해가 일어난 당사국의 어떤 뭐 답변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예,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는 이런 역할, 예, 그 유네스코가 문화하고도 관련된 일을 하겠습니다만 인권에 관계되는 일을 할 때 이러한 뭐랄까, 이 집행 과정들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네스코는 여러 국민들 사이에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창설된 것이다. 아니 뭐 교육이 왜 무슨 안전과 평화야? 한번 여러분 잘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양하게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예, 당연히 예, 전 국민, 전 세계 그 시민들을 예,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요. 그쵸? 예, 계몽 활동을 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죠? 뭐가 부족하다 하면은 지원도 해야 되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명 대치, 환경 개선하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예,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고대 문화 유적을 복구하고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인류의 문화적인 자산들을 키우는데 공헌을 하는 기구가 유네스코인데 이게 가끔은 좀 정치적으로 약간 뭐랄까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저도 최근에 알았네요. 자,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구시가지라는 말은 되게 복잡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권 침해 사례에서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난민 뭐 이런 것에서 봤었는데 이건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 이후에 이제 막 그 하여튼 뿔뿔이 흩어졌대요. 한 2000년간 뿔뿔이 흩어졌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는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한 2000년 동안 원래 거기 유대민족이 살던 그 땅에 유대민족들로 뿔뿔이 세계로 흩어지고 난 그 빈자리에 들어와서 정말 2000년 동안 산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가도 없이 외국을 떠돌았던 그 시기에도 유대인들은 정말 이제 똑똑한 머리, 뭐 좋은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국가만 없을 뿐이지 각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왜 경제력과 하여튼 무슨 그쵸 정치력과 교육력을 장악하는 게 바로 유대민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들의 뒷배를 굉장히 많이 봐주는 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팔레스타인은 졸지 2000년 동안 살았던 자기 땅을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한 주 기퉁이로 밀려나고 거주지 제한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 누가 봐도 쉽게 얘기해서 팔레스타인은 가난하고 힘없고 빽 없는 나라. 이스라엘은 잘 살고 빽 있는 나라. 자, 근데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의 지역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지역일 수도 있는데 이 중심에 있는 시가지를 누구의 유산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당연히 치열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만주 땅에 있는 예, 여러 우리 고구려 유적을 중국은 당연히 자기들 거다. 우리는 우리 거다. 그쵸?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유적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중심이 되는 국가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유네스코가 예, 팔레스타인 거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화가 나고, 그다음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얘네들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정도 이해하시되. 자, 우리가 흔히 문화적인 기구다라고만 생각했던 유네스코는 사실은 인권에 관계되는 중요한 예, 유엔의 어떤 그 유엔 헌장에 따른 중요한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예, 2교시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3교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